네,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는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을 해봤는데요. 먼저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소중한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워. 더운데 목도리 하셨어요. 예, 목만 추워서요. 네. 예, 했어요. 하지만 땀을 네. 막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런 정보 충분하게 젖어 있는 감사해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미 씨만의 여름철 나는 비법 뭐가 있을까요? 비법이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비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예전만큼 뭐 은행 시원하다 그래서 한때는 바캉스지로 은행 진짜 많이 선호했잖아요. 네. 요즘에 은행도 20도 이하로 뭐 이제 20도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웬만해서 에어컨 켜주지도 않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립. 그런 개인들이 하고 있는 커피숍을 잘 갑니다. 예. 가끔 가다가 그 사람들은 너무 더우면 항의를 하니까 그래요. 한 잔 더 팔아먹으려고 좀 낮춰주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서 하루 종일 있기도 해요. 좋습니다.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맞아요, 정신만의 맞아요. 덕면약의 방법이네요. 저는 매일 방송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제일 나은 것 엄청 같아요. 시원하네요. 분장실은 너무 더워요. 그렇죠. 좋습니다. 예. 자, 또 한 분 자리 보셨죠? 네, 자,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류근원 창업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근입니다. 유근영 기자만의 여름 나는 비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대중교통 중에 버스를 탔으면 해요. 왜냐면은 지하철은 그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울 수도 있는데 버스는 조절이 안 되나 봐요. 엄청 시원해요. 시원해요. 춥죠, 맞아요, 춥죠. 네, 저 아침에 오늘 버스 타고 갔는데 완전 버스 춥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맞아요. 버스로 여름을 난다. 네. 좋은 그리고 방법이긴 지하철 합니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약 냉방칸이라고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조금 덜 춥게 해놓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뭐 골라서 타시면 되겠네요. 네, 버스 지선 버스 타고 쭉 돌면 되는 거죠. 박도 보면서. 좋습니다. 자,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유상석 컨설턴트만의 여름 나는 비법. 저는 이제 찜질방 같은데 사우나 자주 갑니다. 이열 취향. 예. 좋죠. 거기 가면 아니 뭐 이열치열 뜨거운 것도 있지만 네. 사실상 그 사우나 옆에 찜질방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럼 얼음방도 있고 맞아요. 막 이런 데 아이스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 아이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불러오신 창업 아이템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블루오션 스몰비즈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수입 대행업이라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카탈로그 수입 대행업? 네. 카탈로그 하면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책자. 책자. 카탈로그 그렇죠. 책자. 신제품이나 예, 이런 것들을 예, 이제 맞습니다. 모델들이 착용하고 찍은 것들. 그리고 뭐 이제 네. 종류별로도 나와 뭐 있고요. 종류별로도 네.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다 이런 생각도 들죠. 좀 오래돼 보이는 올드한 이런 맛도 카탈로그라는 들죠. 요즘 자체가. 같은 경우에 뭐 온라인상으로 다 하는데 그렇죠. 뭐 그런 책자를 보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근데 암만 현대사회가 되더라도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이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판매처 확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카탈로그 수입 대행업은 그 자체가 소비 계층이 젊은 층 여성이나 여성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젊은 여성들이 한증막? 많은 것은 클럽. 커피숍. 커피숍, 한증막. 미용실은 미용실. 어떨까요? 미용실도 좋네요. 미용실은 뭐 파마 같은 거라면 긴 시간에 잡지라든지 책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신들이 이렇게 최신 유행하는 외국 백화점에서 발행한 이 카탈로그를 보면서 뭔가 아이 쇼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괜찮네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이 아이템이 올드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올드하기 때문에 더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미용실에서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그 샵을 운영할 수 있는 샵인샵 개념의 카탈로그 수입 대행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카탈로그가 약간 올드한 느낌은 있는데도 카탈로그만이 주는 느낌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책들도 보면 또 앞뒤로 엄청나게 명품 있는 그런 백화점 걸 보면 이게 일단 내 집에 있으면 좀 우리 집이 좀 잘 사는 것 같고 럭셔리해 보이고 내가 안 먹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카탈로그 수입 대행 사업이 왜 미용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점포 창업을 꿈꾸는 준마렐라 분들한테는 네. 미용실이 어떤 아이템이든 그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오가고 있고요. 네. 또 그 사실은 그 미용실 가는 이유가 기분 전환하러 가잖아요. 기분 전환에는 머리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쇼핑을 하는 것도 있어요. 꼭 두 가지가 들어가야죠. 매칭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용실을 일부러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미용실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자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뭘 할까 하다 보면 책도 보게 되고 옆에 이제 혹시 이런 카탈로그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기회를 노려보자는 의미입니다. 여성들의 심리를 잘 그렇군요.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잡지 몇 권 딱 이렇게 완독하고 나오는. 맞아요. 네. 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 타면 맞아요. 그렇죠. 비행기 안에 카페면서. KTX에도 네, KTX에도 있고 이렇게 카탈로그가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재 시장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이 현재 시장에선 비슷한 유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 올드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또 틈새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외제차도요. 브랜드 수입 전문상 저기 하지 않고 개인이 병행 수입으로 수입해 올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다음에 뭐 외제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병행 수입할 수 있고요. 유명 브랜드도. 그다음에 구매 대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도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당 나라에서 구매를 대행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죠. 온라인 사이트로 해서 많이 있죠. 그다음에 직구라고 해갖고요. 직접 구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주소지가 이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배송료라든지 이런 기간이라든지 배송비가 비싸다 보니까 미국 내나 그 거점으로 미리 배송을 국내 배송을 받아놓고 거기서 한꺼번에 오게 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키는 이런 직접 구매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는 해당 회사의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같이 뭐 외국을 나가갖고 직접 그 백화점에 가서 눈여겨봤던 걸 사온다 이런 개념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경쟁 상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에 이렇게 사이트에 판매하는 걸 보면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잠깐 했었지만 명품 같은 거는 검증할 수 있는 데 가서 사고 싶죠.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인터넷으로는 절대 못 사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보증서라든지 뭐 영수증이 있다 그래도 그것 자체도 이제 카피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못 믿죠, 맞아요. 못 믿죠. 네. 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곳에서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명품은 이미 수입됐을 때 너무 고가에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해당 나라에도 백화점에는 그 나라 명품이 있다고요.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백화점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오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카탈로그 수입 대행업 사업자는 그것을 대행해주고 비교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글쎄 온라인도 뭐 많이 보고 하지만 그 네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카탈로그를 보고 그렇죠. 이렇게 우아하게 이거 주문할게요, 저거 주문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저는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뭐 진열대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진열해 놓는 건 카탈로그만 진열하는 거죠? 네, 카탈로그 이제 백화점에서 나온 카탈로그나 내지는 전문몰에서 나온 카탈로그. 네. 요즘 아웃도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용품 전문 카탈로그들이 예전서부터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기존 아이템도 이미 이제 많지만 그래도 네네. 오늘 이 아이템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아직도 그 뉴스를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신문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럼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카탈로그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좀 연령대가 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튼 그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가 있고요. 그 기존에는 해외 명품 대행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출입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구매를 할 때 일단 배송비가 들어요. 해외 그렇겠죠. 배송비 네. 들고 네. 그다음에 관세가 붙습니다. 200불 이상이면 또 의류 같은 건 관세가 붙거든요. 관세 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수수료를 띱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가격이 다른 백화점 통해서 수입된 금액보다 저렴할 경우엔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도 있다라는 게 여기서 포인트고요. 영어로 뭐 직접 가서 구매를 하기 힘들다. 온라인상에서 내가 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이런 카탈로그를 통해서 구매 대행을 해도 충분히 수요처는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좀 쉽게 도전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예, 맞아요. 잘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제 편안하게 좀 이게 지금 명품에 해주는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에 다 접목이 돼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물품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미용실에서 오시는 여성분들한테는 사실은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좀 신뢰하면서 살 수 있는 명품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명품 쪽으로 일단 포커싱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명품이라든지 이런 좀 고가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신뢰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이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왜 보따리 장수 같은 분들이 좀 신뢰가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호랑이 연고 좀 사다 주세요. 아니면 동전 파스 좀 가면 네. 사다 주세요. 그래요. 막 이러는데 이거 이제 아름아름으로 그럼 야 그거 좋더라 누구한테 시켰어 서진이네한테 부탁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미용실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걸 사가지고 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내친 김에 장점을 좀 더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요 사업의 장점 그렇죠.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보따리 장사로 해서 이태리 가서 거기서 직접 가져와 갖고 압구정동 매장 같은 데서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객이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저기를 하게 되는데요. 장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준마렐라 분들이 도전하는 부분에선 일단은 무점포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샵인샵 개념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창업 비용을 최소로 줄여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에서는 사실 주수입원이 이 염색이라든지 이미용에 관련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미용실에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샵인샵 개념이 많이 활성화 안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네. 그런데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있는 판매대만 그냥 좀 더 보완해서 놔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대만 놓는 샵인샵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비를 일단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넓히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소비성이 있는 지역에 그 미용실을 제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신뢰입니다. 신뢰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카탈로그 자체가 발행하는 곳에 백화점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구매를 대행해 줬고 또 명품을 똑같이 샀는데 진짜 현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샀다고 한다면 구전 마케팅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미용실이라는 곳에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네.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드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이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해본다면 충분히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업자가 가격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 고객이 믿고 살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로 여성분들에게 좀 좋은 그런 잡이 아닌가, 그러게요. 그런 창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한번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여성들이 창업하기에 특별히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용실이라는 거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여성 우리 준마렐라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과거에 그 어떤 샵인샵 개념의 사업이 없었냐면 사실은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게 주수입이냐. 미용사 점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머리 하는 게 주수입인데 물건 팔고 이러면 또 분산되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님한테 권장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샵인샵 개념이 그렇게 성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카탈로그 사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낸 아이디어는 직접적으로 점주가 뭐 나서서 이걸 사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꽂아만 두면은 그래도 손님이 심심해서 보다가 구입하는 거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일에 분산이 된다는 느낌은 안 들겠죠. 그래서 이게 좀 가볍게 미용실에 사업 아이템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래요, 그래도 카탈로그 그냥 꽂아만 놨다고 해서 손님들이 그냥 구매로 이어지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좀 그런 인식은 아직까지 있을 겁니다. 뭐 카탈로그를 통해서 예전에 국내에도 뭐 업체가 농구단까지 운영할 정도의 업체가 그걸 했습니다. 옛날엔 카드 명세서 같은 거 보면 책자 같은 거 다 들어오는 거 보셨죠? 네, 맞아요. 근데 왜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그게? 홈쇼핑은 지금도 날라오기는 해요. 예, 책자가. 그렇죠. 홈쇼핑은 지금도 날라오기도 예. 하고 아까 KTX나 비행기나 이런 데서도 여전히 카탈로그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발달하는 거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인터넷과 이런 카탈로그가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도 그 같이 어떤 채널의 하나로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죠. 자, 근데 이게 샵인샵 개념이라고 했어요. 네네. 네, 정우 씨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저는 이거를 이제 좀 약간 잘하면 카탈로그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던 게 성악을 하는 친구가 이태리에서 살고 있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이제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완전 채널 완전 이쁘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못 봤던 건데 이랬는데 거기 아울렛에서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태리에 무슨 아울렛, 채널 아울렛이 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주고 샀다. 100만 원 이하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100만 원도 고가인데 야, 그래도 잘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카탈로그 수입이 이제 대행을 하게 되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걸 가서 이렇게 한 4-5개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 지금 뭐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좀 더 증폭을 하면 그렇죠. 지금 뭐 예전에 우리가 외국 나가기가 빈번하지 않았을 때는 나가는 사람 편에 면세점에 부탁 많이 했죠. 맞아요. 예, 그걸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뭐 SNS가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나가기 전에 고객들이 뭐 언어라든지 문화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이 가셔서 쇼호스트 같이 지금은 뭐 그냥 카메라 갖고도 충분히 인터넷 방송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런 거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이런 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설명도 해주고 어느 거 살래 해서 그걸 사갖고 직접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백화점에서 구매 대행을 해서 직접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발전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말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예. 어쨌든 이게 샵인샵 개념이다 보니까 창업 비용은 뭐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창업 네네. 비용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창업 비용도 적게 샵을 적게 한다면 1,000만 원 정도도 가능한데요. 한 2천만 원 정도의 초기 투자비를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일단 판매대를 설치해야 될 거고요. 판매대에 따라서 어떤 안내 멘트라든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안내서 같은 걸 삽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분명히 매출이 많이 안 날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운영자금이라든지 뭐 샵인샵이니까 매장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한 6개월까지는 어떤 인식 전환을 시키기 위한 홍보 비용 정도만 들어가신다 생각하시면 충분히 카탈로그를 외국에서 사오고 그걸 DP하고 하는 데까지 운영하는 1년 정도의 비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소규모 창업이네요. 소자본 창업. 그러면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좀 사가지고 와서 수수료를 내가 먹는 거 이런 아이템으로 봐야 되나요? 철저히 뭐 수수료 베이스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얹어서 그 웹 카탈로그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패드나 그 탭용의 PC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인터넷 기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웹 디자인이 된 카탈로그를 보는 것처럼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카탈로그 사업을 하니까 웹에도 그렇게 웹 카탈로그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들어서 양쪽에서 온오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예상 수익 어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수수료 않거든요. 수수료도 정도라면?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미용실에서 그걸 좀 들여놓는 거에 있어서 우리도 좀 주십시오라고 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고. 당연히 근데 내야죠. 중간에 무엇인가가 걸쳐가면요. 그만큼 또 이 마진이라는 게 좀 줄기 마련 아닌가 싶기도 그런데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2억을 만약에 투자를 하셔서 점포형 창업을 하신다면 얼마 정도의 수익을 원하십니까? 2억을 갖고 쓰면 최소한 200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월세 뽑고 그렇죠? 네. 순수익 200 이상. 그렇죠. 네, 그런 순수익 200 이상 다 빼고, 네. 예, 그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예요, 요즘. 예전엔 더 높았었거든요. 뭐, 최소한 500 정도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가지시는 분들 지금도 많으실 겁니다. 2천 정도 그 10분의 1 가격이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좀 줄여본다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수익이 별로죠. 별로죠. 네. 예, 뭐 순수익 30만 원, 50만 원 이하 정도 가져가려고 1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사이트 오픈해 갖고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명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 한 달에 3천만 원 매출을 올리려면 하루에 100만 원씩 해야 되는데 100만 원 매출을 올리려면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걸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2천만 원 투자를 해갖고 예를 들어 100여만 원 정도의 어떤 수익을 낸다라고만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 100여만 원의 수익을 낸다고 생각했을 때 명품백 하나는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량에 비해 그런 어떤 판매 수수료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10%대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판매가 유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판매가 유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까지는 홍보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고 1년 정착 기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욕심내자면 뭐 크게 500만 원도 내보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게 100만 원에서 그 차등 있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입소문이 나는 그 1년이란 기간을 버틴다라는 게 그러게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고 뭐 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건이 이루어졌을 때 미용실하고 쉐어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비용 지출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사용하는 경비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크게 그 버티는 데 무리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요. 시간이 또 자유롭고. 이거 정말 근데 물건이나 이런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맞아요. 네.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판매가 너무 워낙에 루트가 잘 워낙 되죠. 많고 또 네. 비교 사이트들도 있고 가격 비교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몇백 원이라도 몇백만 원짜리 사면서도 몇백 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가는 게 사실 사람의 선수죠, 우리 심리거든요. 다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미용실과 또 쉐어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좀 특이한 물건 같은 걸 하는 게 좀 더 오히려 네. 마케팅적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뭐 홍보 기간이라고 이렇게 잡으셨는데 네네. 그 기간 안에 홍보 마케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가 갈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중요할 것 마케팅 같아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아이템이든 어떤 장사든 홍보와 마케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품을 어떤 타겟에다가 파느냐, 얼마나 잘 매칭하느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지 네. 어떤 걸 가지고 사업하느냐가 된다 안 된다라고 감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일단 미용실을 거점으로 해서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1대1로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요. 미용실은 기반으로 딱 놔두고 그다음에 마니아들을 좀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마니아들이 어떤 제품에 열광하는지 그걸 따라가서 찾아보면은 일반인한테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떤 걸 고르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목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아이템을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건지 있으면 그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카탈로그도 좀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네, 부분도 주기적으로 있을 것 바꿔주셔야 같고요. 되고요. 네. 주기적으로 바꿔줘야지 그 물건의 소진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그 며칠 전에 나왔던 그 언론 보도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총 피해액이 한 20억 원 정도가 됐다 그러는데요. 신발을 외국에서 이제 구매 대행을 해서 했는데 이것을 꾸준하게 몇 년을 구입해서 소비자가 샀는데 이게 전부 짝퉁이었대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익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비도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확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지만 네. 고객의 신뢰를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카탈로그라는 것이 그 해당 백화점에서 발행한 매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유의할 거는 비도덕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그 신상품이 그래요. 계속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면서 한 가지만 그냥 매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몇백원만 쌓아도 비교 사이트에서 저기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업자가 미리 선수를 치는 거죠.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와 있는 게 없고 이 카탈로그에는 있는데 그다음에 그 비교를 했을 때 이미 들어와 있으면 가격 비교가 어떻게 돼서 이 정도의 현실적으로 수익적인 측면이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구매하기 전에 미리 네. 사전에 해준다면 고객의 충성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아이 미용실에서 가만히 보면요, 뭐 샴푸도 팔아요. 맞아요, 샴푸 맞아요, 팔고 맞아요. 영양제도 왁스 팔고 막 이런 에센스 것도 하는 거 팔고. 봤는데 거기에 이런 상품까지 이렇게 같이 판다. 그래요. 좀 반신반의하는 네. 느낌은 좀 있긴 하지만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을 갖고 획기적인 물건을 갖고 도전을 해보신다면 네. 충분히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블루오션 창업 아이템 중에서 카탈로그 수입 대행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